안녕하십니까. 태백산적입니다. 한국 유학의 새로운 학풍 실학이 태동하다. 정약용 유학자 편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동양철학 유학편에서 정약용 유학자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한국 유학의 새로운 학풍 실학이 태동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유학자입니다.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이 이미 선한 존재임을 강조하지만 그의 성기호설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존재로서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약용의 성기호설은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존재로서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의 모든 저술과 서신들은 여유당 전서에 나옵니다. 정약용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의 새로운 학풍 실학이 태동시킨 정약용. 첫 번째, 논제. 실학을 집대성해서 부국 강병의 꿈을 꾼 개혁가다. 실학을 집대성해 부국 강병의 꿈을 꾼 개혁가. 16세기 중엽 이후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병자 호란 1636년 겪으면서 조선은 혼란과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헛된 이론이나 논리에 집착하는 학문 풍토에 대해서도 반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피지배층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사회 개혁적이고 근대지향적인 성격의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기, 심성 같은 공허한 형이상학에 중심을 둔 송학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청나라의 고종학과 서학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모든 학문은 모름지기, 민중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실학은 농업에 주안점을 둔 경세 치용,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용 후생,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경향을 띠게 됩니다. 실학은 경세 치용,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용 후생, 농업에 주안점을 둔 경세 치용,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용 후생,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 경향을 띈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익을 증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경세 치용은 유학의 주관적 경향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나 행정기구 같은 제도의 개혁에 치중했습니다. 이용 후생은 주로 상품의 유통이나 생산기구의 발전 같은 기술 혁신을 지향하는 것으로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송호 이익이 경세 치용, 연암 박지원이 이용 후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당 김정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사 구시는 훈고와 고종의 입장에서 성리학의 공리공론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철저한 훈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훈고란 옛 경전의 글자와 구절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지나치게 의리 탐구에만 치중한다면 김정일이나 정약용은 의리 탐구뿐만 아니라 실제성을 충고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1762년에서 1836년 당시의 성리학적 학문 풍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 탐구에 몰두합니다. 그는 종래의 성리학적 인간관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에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긍정하고 현실과 개체적 자유를 강조하는 실학적 입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학을 집대성한 부국강병의 꿈을 꾼 개혁가 정약용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정약용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강조하면서 인의 예지라는 덕성이 본래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덕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심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자는 인을 천하의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 선의 근본, 사랑의 이치 따위로 말하지만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덕성이 아니라 행위를 한 뒤에 쌓아지는다는 것입니다. 주자는 인을 천하의 공도, 선의 근본, 사랑의 이치 따위로 말했지만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사람의 성품 속에서 인의 예지가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는 성리학의 성선설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우리 성품 속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 좋아하는 것, 즉 기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성기호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기호설. 마음이 이끌려 좋아하는 것. 우리 성품 속에는 우리 마음이 이끌려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본성을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인 기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호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성적 혹은 지성적으로 즐기는 좋아하는 것, 즉 영지의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이나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즉 형구의 기호입니다. 정약용은 기호를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영성적 혹은 지성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즉 영지의 기호, 영성적 혹은 지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영지라 했습니다. 앞에 글자 영성적, 지성적을 따서 영지의 기호. 다른 하나는 육체적이나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형구의 기호, 육체적이나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 이 두 기호 가운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영지의 기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며 하늘이 명한 성품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덕행을 좋아하는 성품을 타고났다고 하니 기존의 성선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형구의 기호는 동물도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서 눈이 예쁜 빛깔을 좋아하고 입이 맛있는 요리를 찾고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을 바라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의 기호가 도심이라면 형구의 기호는 인심입니다. 영지의 기호가 도심이고 형구의 기호는 인심이다. 이렇듯 선을 즐거워하는 성품과 동물과 같은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도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덕, 성품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도의의 성품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 했다. 내면적 도덕성보다는 도덕적 실천 의지와 행위를 중시했습니다. 내면적 도덕성보다는 도덕적 실천 의지와 행위를 중시했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았는데 정약용은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 인간의 욕망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정약용은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 인간의 욕망, 혈기는 인간의 욕망으로 봤습니다.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인간을
혈기적이고 현실적 존재로 봤습니다. 나아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해 충족시켜 나간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해서 충족시켜 나간다. 인간을 자연 앞에서 독존하는 자율적 주체로 파악한 것입니다. 인간을 자연 앞에서 독존하는 자율적 주체로 파악한 것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덕이 우리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기존의 성리학과 크게 다른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사항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저수를 총 정리한 문집으로 여유당은 정약용의 호다. 여유당 전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유당 전서에는 인의 예지라는 이름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인의 예지는 이 이름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인의 예지는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읍한 뒤에 예라 하고 사물을 분명히 분간한 뒤에 지라고 일컬는다. 어찌 인의 예지 네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쌀국시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형이상학적 이기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의 모습은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성을 기초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본래 육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거꾸로 마음을 닦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거꾸로 마음을 닦아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자들처럼 도덕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면 불가식의 수양법에 빠진다고 봅니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자들처럼 도덕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다면 불가식의 수양법에 빠진다고 봤습니다. 한국 실학의 새로운 학풍 실학이 태동시킨 정약용. 실학을 대성해서 부강병의 꿈을 이루고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성기호설을 주장한 정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